불안함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기 싫은 분은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사견일 뿐이니 꼭 이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왜 불안을 없애려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인간은 원래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든 엄청난 부자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불안은 늘 따라다닙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 때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겠죠. 삶을 마감하고 저 세상으로 갈 때야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연금 제도가 불안하다는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다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진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대체 무엇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이냐 하면 인간이란 원래 불안한 존재이며 살아있는 동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불안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불안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불안한 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의외로 불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없앨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괜히 무리하게 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죠. 아무리 그게 고통스러워도 없앨 수 없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싫다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불안을 무작정 싫어하지 말고 즐겨보세요. 그것을 이용해서 인생을 즐겨보는 겁니다. 그저 싫다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로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완벽주의를 버리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불완벽주의자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정밀 기계는 정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1mm의 만분의 1 정도의 오차는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 먼지만한 오차를 다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10만 분의 1의 오차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역시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78대 22의 법칙, 일명 유태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78%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할 때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암만 해봤자 78%가 최고 수치죠.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완벽주의자라 해도 100%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여하튼 누군가를 탓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싫어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완벽주의자와 불완벽주의자 중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불완벽주의자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가 싫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할 때는 당연히 100%를 추구해야죠.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어차피 최고가 78%이니까 결과가 어찌 되었든 참 잘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22%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다음번부터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일 처리를 했다고 해도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78%겠죠. 그러면 또다시 미흡한 22%를 점검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인간은 어느덧 자기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지루하지 않은 거죠. 어때요? 불완벽주의자에게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죠? 남에게 뭔가를 가르치든 배우든 완벽주의를 버리면 즐거워집니다. 완벽하게 일 처리를 못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지면 가르치는 쪽도 배우는 쪽도 매우 피곤해질 뿐입니다. 완벽주의에 집착하다 보면 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도전하려는 의욕이 사라지고요. 한번 의욕이 사라진 사람에게 뭔가 일을 시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저 이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끼리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서로 도와주자. 그리고 이 한마디가 모두를 행복하게 하죠.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려 하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옛날 어느 영주는 100만 섬의 쌀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00만 섬이나 되는 쌀을 영주 혼자서 다 먹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00만 섬의 쌀로 자신의 가족, 부하, 그리고 부하의 가족들까지 부양했다는 것이죠. 물론 건축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도 들었겠지만요. 예전부터 저는 이런 말을 곧잘 들어왔습니다. 사이토 씨는 돈이 많아서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이 말 뒤에는 늘 어색한 기분이 남습니다. 그 침묵에는 아마도 하지만 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우리 회사의 상품을 많이 사주신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인입니다. 그리고 상인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생선 가게에는 생선이 많아야 하고 야채 가게에는 야채가 많아야 하듯이 말이죠. 사업이라는 것은 재료를 구입하든 전단지를 돌리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 거래처에 제때 돈을 줄 수 있으려면 안정된 경영을 해야 하죠.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참 좋겠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순간 말문이 막히곤 하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많은 돈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 가정집이 야채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야채를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온 집안에 야채가 널려 있어서 지나다니는 것조차 불편한 생활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많은 야채를 다 먹기도 힘들 겁니다. 일반 가정집에는 그저 냉장고에 들어갈 정도의 야채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중국의 양쯔강에는 수달이 사는데 중국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수달은 양쯔강의 모든 물을 다 마시려고 덤비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가는 배가 터져 죽어버릴 테니까요. 수달은 자기가 마실 수 있는 만큼의 물만 마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을 포함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많이 얻으려 하면 오히려 고통을 받는 법이죠.
저는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원래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 저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가 하는 게임을 즐겼지만 납세 순위 1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고 싶기는 했지만 납세 순위 1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고요. 그저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죠. 인간은 그저 가만히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요.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대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말이죠. 실제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충분히 많으면 행복한가? 라고 묻는 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예를 들어 일이 너무 싫어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짜증난다면 퇴근하고 술을 마셔도 행복하지 않겠죠?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있더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역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달린 바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4개 바퀴 중 어느 한 개라도 펑 하고 펑크가 나면 그 차는 달릴 수 없는 이치와도 같죠. 그러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또한 물론 다를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난 샤넬백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해도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1,000원짜리 싸구려 가방을 맨다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샤넬백을 사지 않아도 행복하니까요. 저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저 참고만 하시고 각자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행복을 찾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 모든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이럴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여러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진정한 행복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늘 웃는 얼굴로 애정 어린 말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는 곧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를 배우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름한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더라도 최고급 식당에서 프랑스 요리를 먹는 것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원두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떠올리며 아, 나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도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에게는 사이토 씨와 같은 감성이 없어서요 라고 대꾸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감성이라는 것은 서서히 갖고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식탁 위에 밥 한 공기와 김치, 생선 한 마리만 올라왔다고 칩시다.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쌀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밥 한 공기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쌀이라는 것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당신 앞에 놓인 밥 한 공기는 이 세상에 당신을 대신해서 논밭을 일구고 물을 대고 벌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은 쉬워도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김치와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친 음식이 눈앞에 몇 개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식사는 더없이 호화로운 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성이 풍부하다 함은 이 세상에는 만만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간이라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뭔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제 말에 동의하기보다 언젠가는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번 생애에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10만 번을 다시 태어난다고요. 때문에 10만 번의 삶 중에 깨닫지 못하는 삶도 몇 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은 수없이 환생을 거듭하면서 영혼의 성장을 이뤄나갑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성공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